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심리 전문가 트릭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조금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5년 전과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 걸음일까? 라고 자문합니다. 그 답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선택을 처리하는 사고의 계층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간파하고 뇌과학이 증명한 상위 1%의 엘리트와 평범한 다수를 가르는 6단계 사고의 비밀. 지금 바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당신을 1단계 사고의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자존감을 채워줄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무기력의 민낯을 해부하는 서늘한 진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늘 가던 길로 출근하며 어제와 비슷한 고민을 반복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의 데이터를 재생하는 기계적 반응일 뿐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익숙함이라는 마약을 살포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시도하려 할 때마다 불안이라는 알람을 울려 당신을 주저앉히죠. 이 고약한 메커니즘을 우리는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낡고 좁은 수조 속에 갇힌 물고기와 같습니다. 수조 밖은 위험하다는 무의식의 공포 때문에 당신은 산소가 부족해져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퇴직을 꿈꾸면서도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것, 관계가 망가졌음을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착하거나 신중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게으름에 굴복해 디폴트 값으로 인생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지금 당신이 내리는 대부분의 선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설계한 알고리즘과 당신의 낡은 습관이 협력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1단계 사고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이상 당신은 평생 타인의 각본대로 연기하는 조연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우 1단계의 늪에서 발을 뗀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가짜 사고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던 익숙함의 안전벨트를 푸십시오. 당신이 똑똑하다고 믿었던 그 행동들이 어떻게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두 번째 단계를 바로 공개합니다. 당신이 1단계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 변화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아마 10중 8구 유튜브를 켜서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검색하거나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를 집어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 사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저 사람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 나도 인생이 바뀌겠구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막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두 번째 과목, 모방 기반 사고의 단계에 진입하셨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증거의 원칙과 거울 뉴런의 역설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해 보이는 개체의 행동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남들이 먹는 열매를 따라 먹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여줬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성공 방정식에서 이 본능은 오히려 당신을 영원한 추격자로 박제해버립니다. 성공한 유튜버가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세요라고 말하면 당신은 다음 날부터 덜덜 떨며 찬물을 뒤집어씁니다. 하지만 그 유튜버가 찬물 샤워를 통해 얻은 것은 자제력의 훈련이었던 반면 당신이 얻는 것은 감기 몸살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맥락을 거세한 채 오로지 현상만을 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환자와 같습니다. 기초 대사량과 활동량이 전혀 다른데 음식만 똑같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길까요? 오히려 소화 불량만 생길 뿐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말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정보를 얻으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강점과 처한 환경이라는 변수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모두가 똑같은 재테크 강의를 듣고 똑같은 자격증 시험에 매달리며 똑같은 말투로 협상하려 합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단어는 사실 여기서 탄생합니다. 모두가 2단계 사고에 머물며 남들이 검증해 놓은 길로만 몰려가기 때문에 그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 싸움터가 됩니다. 남의 지도를 들고 자기 인생의 길을 찾으려 하니 한 걸음 뗄 때마다 이게 맞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롤모델로 삼는 그 사람들은 결코 타인을 모방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데이터와 상황을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비정상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결과물을 복제하는 동안 당신은 그들이 지불했던 사고의 과정을 배울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들을 따라하며 얻는 안도감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나도 일단 움직이고는 있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모방의 굴레를 깨부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남들을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당신의 실행력을 갉아먹는 이른바 지식의 저주가 당신의 다음 행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정작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결정장애에 빠져 허우적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생이 꼬였던 진짜 이유, 제 3장에서 그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남들의 루틴을 복제하는 2단계 사고의 함정을 깨닫고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 당신은 아마 가장 똑똑해 보이는 덫에 발을 들이게 될 겁니다. 바로 3단계 정보 과부 하사고입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책상에는 심리학, 경제학 서적이 쌓여 있고 유튜브 보관함에는 나중에 볼 영상이 가득 차 있으며 각종 유료 강의와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성장하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진단해 볼까요? 당신이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이 더 선명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결정장애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에는 정보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지만 정보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전두엽은 데이터의 홍수에 침수되어 마비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분석 마비입니다. 선택지가 2개일 때는 명쾌했던 판단이 전문가 10명의 의견을 듣는 순간 10개의 변수로 늘어나며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도로에서 상향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안개를 뚫고 멀리 보고 싶어서 빛을 강하게 쏘지만 그 빛이 안개 입자에 반사되어 오히려 앞이 더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바로 그 상향등입니다. 더 완벽한 정보를 얻으면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강박이 당신의 시야를 스스로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진짜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지적 외피화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가짜 위안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이 퇴사 후의 삶에 대한 책을 50권 읽는다고 칩시다. 책을 읽는 동안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책장을 덮는 순간 현실의 문제는 단 1mm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당신의 뇌는 러닝과 액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도파민에 취해 정작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열쇠인 실행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당신의 직관은 오염되고 타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을 잠식합니다. A. 전문가는 지금 사야 한다고 하고 B. 전문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 애쓰지만 사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실패했을 때 탓할 핑계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지식의 저주를 풀고 진짜 고수들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상위 1%의 엘리트들은 정보가 부족할 때 움직입니다. 그들은 모든 데이터가 갖춰진 상태에서의 결정은 결정이 아니라 정산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단호하게 발을 내딛는 걸까요?
당신이 모아둔 그 수많은 정보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을 만큼 강력한 사고법, 모든 선택에 따르는 고통을 수익으로 치환하는 트레이드오프의 기술을 제 4장에서 공개합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의 인생은 진짜 베팅이 시작될 겁니다. 모든 정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을 만큼 강력한 사고법. 이제 당신의 인생을 진짜 베팅의 영역으로 끌어올릴 제4단계 트레이드오프 인식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당신이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댔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손해보기 싫다는 유전적 공포, 즉 손실 회피 편향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5배나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장점만 모아놓은 무결점의 선택을 찾으려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그런 선택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은 반드시 무언가를 죽여야만 탄생하는 비극적인 창조물입니다. 상위 1%의 엘리트들은 선택을 획득이 아니라 교환으로 정의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고를 때 이게 나에게 무엇을 줄까를 묻기 전에 이것을 위해 내가 기꺼이 포기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드오프 인식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인생은 한정된 연료를 실은 비행기와 같습니다. 동쪽으로 1km를 비행했다는 것은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연료 1km 분량을 영원히 불태워 없앴다는 뜻입니다. 40시간의 노동을 팔아 월급을 얻었다면 당신은 그 40시간 동안 가족과 보낼 시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에너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권리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모든 것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의 시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손해가 없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행위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기회비용을 통째로 지불하고 있는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주저하는 매 순간,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올라선 고수들은 결정의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들은 완벽한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더 이상 정답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뒤 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면 즉시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들에게 결정은 고통스러운 고민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르는 깔끔한 결제 행위와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에 이 마인드셋을 강제로 이식하십시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나는 어떤 종류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십시오. 성장을 원한다면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고 자유를 원한다면 책임이라는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포기할 것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단계가 선택의 비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그 선택이 성공할 확률을 계산하는 냉혹한 수학자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불한 그 귀한 기회비용이 헛되지 않게 만들 확률적 베팅의 기술, 성공을 운이 아니라 수치로 통제하기 시작하는 제5단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갖게 될 겁니다. 확률이라는 무기를 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여유, 그 실체를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당신이 포기할 것을 정하고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4단계의 결단력을 갖췄다면 이제는 그 선택을 성공이라는 결과값으로 바꿔줄 정밀한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도박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제5단계 확률적 사고의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당신이 마주했던 가장 큰 공포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확실성이었을 겁니다. 하수들은 이 불확실성을 운이나 신의 뜻에 맡깁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엘리트들은 불확실성을 확률이라는 숫자로 치환하여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는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두는 사람은 결과가 나쁘면 운을 탓하고 주도권을 내부에 두는 사람은 자신의 전략을 수정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확률적 사고자들은 결과 그 자체보다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집중합니다. 비유하자면 인생은 단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러시안 룰렛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판이 이어지는 포커 게임에 가깝습니다. 포커 고수들은 한 판의 패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패와 바닥에 깔린 카드를 계산해 승률이 70%라면 설령 이번 판에 돈을 잃더라도 기꺼이 베팅합니다. 왜냐고요? 같은 방식으로 10번, 100번을 반복하면 결국 수학적인 승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는 결과 편향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옳은 결정이었고 결과가 나쁘면 틀린 결정이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80%의 성공 확률이 있는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운 나쁘게 20%의 확률로 실패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결정이었으나 운이 없었던 결과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 대책 없이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올인했다가 대박이 났다면 그것은 최악의 결정이었으나 운이 좋았던 결과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100%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와 인생의 황금 같은 기회들은 보통 성공 확률이 50에서 60%인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90% 이상 확실해진 시점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수익성이 바닥난 상태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정보의 70%만 있어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00%를 기다리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인드셋을 확률적 사고로 리프레이밍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성공할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 시도가 성공할 확률을 1%라도 높이려면 지금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가를 물으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당신의 성공 확률이 40%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5%가 올라갑니다. 타겟 고객 10명에게 설문을 돌리면 또 5%가 올라가죠. 매일 1시간씩 관련 기술을 연마하면 추가로 10%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확률을 60에서 70%까지 끌어올렸다면 그때는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베팅하는 겁니다. 이 사고법을 장착하면 당신은 무적의 멘탈을 갖게 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낙인이 아니라 이번 회차에서 발생한 확률적 변수가 됩니다. 당신은 그저 데이터 하나를 더 얻었을 뿐이고 다음 판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유리한 베팅을 하면 그만입니다. 확률의 법칙 아래에서 꾸준함은 결국 필승의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확률을 계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최상위 0.1%만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선택이 가져올 당장의 확률을 넘어 그 선택이 도미노처럼 불러일으킬 5년 뒤, 10년 뒤의 연쇄 반응까지 계산합니다. 눈앞의 승리를 넘어 판 전체를 뒤흔드는 신의 한 수. 당신의 인생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확장해줄 마지막 정점. 제6단계 2차적 사고의 거대한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보는 세상의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확률이라는 정교한 계산기를 손에 넣고 60에서 70%의 승률에 베팅할 줄 아는 도박사가 되었다면 이제 당신은 평범한 다수를 넘어선 상위 5%의 지성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상위 0.1%의 엘리트, 마키아벨리가 운명의 여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마지막 치트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6단계 2차적 사고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보면 도망쳐야 하고 열매를 보면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시스템 1 사고 혹은 직관적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1차적 사고는 이 본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배가 고프니 햄버거를 먹는다. 기분이 나쁘니 화를 낸다. 무서우니 도전을 포기한다. 이것이 1차적 사고입니다. 빠르고 명쾌하며 당장의 도파민을 충족시켜주죠. 하지만 2차적 사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끈질기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연인과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1차적으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이겨서 내 자존심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멈춘다면 당신은 싸움에서 이기고 관계를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를 장착한 사람은 그 너머를 봅니다.
지금 내가 이겨서 얻는 쾌감은 30분이면 사라지지만 이로 인해 상대가 입을 마음의 상처와 우리 사이의 신뢰 균열은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이고 결국 이는 이별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당신은 화를 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거나 사과를 건넵니다. 이것이 바로 하수들이 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 고수들이 판을 짜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1차적 사고자는 체스판에서 눈앞에 폰 하나를 잡는데 혈안이 된 초보와 같습니다. 반면 2차적 사고자는 내 폰 하나를 기꺼이 내어주며 상대의 킹을 외통수로 몰아넣는 설계를 합니다. 1차적 결과는 고통스럽거나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3차의 연쇄 반응이 결국 나를 승리로 이끌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 사고자는 돈이 생기면 즉시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에 과실하는 쾌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자는 그 돈을 자본에 투입합니다. 당장의 소비 억제라는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시간이 흘러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를 얻어냅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수는 대개 1차적 결과가 달콤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약, 도박, 불륜, 쉬운 돈 벌기, 이 모든 것들의 1차 결과는 쾌락입니다. 하지만 2차적 사고로 그 뒤를 따라가면 파멸이라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죠. 반대로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1차 결과가 고통인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루한 공부, 근육이 찢어지는 운동, 고독한 창업의 과정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군주는 당장의 평화를 위해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는다. 문제를 미루는 것은 적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며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500년 전의 2차적 사고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0.1%의 설계자로 바꿔줄 3가지 실행 요령을 드립니다. 첫째, 시간의 지평선을 확장하세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10분 뒤, 10개월 뒤, 10년 뒤를 떠올리는 10-10-10 법칙을 적용하세요. 당장의 쾌락이 10년 뒤에 당신에게 독이 된다면 그 결정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둘째, 연쇄 반응 지도를 그리세요. 종이 한가운데에 당신의 선택을 적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화살표를 최소 3단계까지 그리십시오. 1차 결과가 좋더라도 2차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셋째, 고의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하루에 딱 하나만 1차 결과는 짜증나지만 2차 결과는 나에게 이로운 일을 하세요. 찬물 샤워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이 사소한 훈련이 당신의 뇌를 1차적 본능에서 2차적 지성으로 강제 이동시킬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눈앞의 파도에만 대응하느라 조류의 흐름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오늘 제가 해부해드린 사고의 사다리를 하나씩 밟고 올라오십시오. 이 영상을 끝내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당장의 기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나를 위해 판을 짜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승리를 설계하는 유일한 플레이어, 트릭스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불한 이 시청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높은 확률의 베팅이었음을 증명하십시오. 지금까지 통찰의 설계자, 트릭스터였습니다. 당신의 각성이 곧 당신의 운명입니다.